오늘 이 한 주를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며칠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또 축적된 어떤 흐름들이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아시아권에 축적된 흐름들이 이 시장에 한꺼번에 투영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좀 흐름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5월 어떻게 보면 또 5월의 어떤 첫 발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과 좀 활기차고 그러나 좀 잘 차분하게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시님, 네, 그리고 최진우님, 제리핑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예.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그 대선 전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연휴 기간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환율이 급락했어요.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1,450원, 80원 오가던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와서 공방을 펼치다가 단숨에 1,370원, 73원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급락했고요. 유가가 간밤에는 그 셰일 오일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이제 감산 가능성으로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유가의 하락.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직은 큰 진척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도 어느 정도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미중 간의 기대감으로 일단 중국 증시도 좀 반등 기조였고 미국 증시도 반등 기류에서 약간은 매물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은 큰 변동성은 낳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번 5월 증시에 대한 핵심 주도 섹터 업종 전략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 적절한 시점에 만날 거다. 중국에서도 일단은 뭐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 8종이죠.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일단 자기 나라에 피해가 되니까 AI 취업 관련해서는 반도체의 어떤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탄과 같은 쪽에도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놨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캐나다가 다시 한번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카니 총리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지금 선출이 됐죠. 절대 안 판다. 이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데 농담 반 진담 반. 지난번에 그린란드와 같은 쪽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속내는 뭐 이제 그러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그냥 농담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과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58조 1,000억 유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아직은 밀당 구간에 있고요. 아시아권의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뭔가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트럼프 행정부는 스타트를 끊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그 폴 튜더 존스 헤지 펀드 쪽에서 과거에 금융위기에 상당한 이제 예지력을 발휘했던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에 갇혀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또 하지 않고 고집을 한다면 결국은 이건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파월 풋도 없는 트럼프 풋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된다면 미국은 또 한 번의 저점을 맞이할 거다. 중국 관세를 지금 145에서 50%로 낮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다들 하나의 주장거리들은 다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이런 쪽이 그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감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시켜 놓은 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도출할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입찰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진행됐어요. 4.3% 정도로 일단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는 4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제도 보니까 이제 3년 만기 국채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높은 입찰률로
그동안에 미국 국채 시장이 상당히 풍파가 심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올해 만기가 대량으로 도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잘 입찰을 발행 수익률을 아주 높지 않게 해 나가고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달러가 99.18 레벨로 인덱스가 좀 내려왔고요. 원화는 1,374원, 엔화는 142.41 그리고 위안화는 7.2 위안을 위협하는 아시아권 통화가 이제 아주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대비해서 아시아 통화가 특히 이제 대만 달러가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의 통화가 급등한 거는 미국에서 이 지금 그동안에 무역 흑자로 돈을 많이 쌓아놓은 아시아 쪽으로 자금 이동하는 것이다. 달러의 핵심 축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골드만삭스의 오펜하이머 분석가는 이제 최근 주가 상승은 이례적인 기술적 반등이어서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있었죠. 역시 아까 그래서 이제 폴 튜더 존스와 같은 일시적 반등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합니다만 다들 이제 하나의 주장은 다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간밤에 아까 우리 이제 먼저 이태우 파트너도 이야기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제 원전 쪽에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앞으로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AI 관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까지 올랐다 한 10% 정도로 마감이 됐고 거기에 이제 오클로라든가 또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전주가 동반 급등을 했고요. 유가가 급락을 하다가 역시 이제 셰일 오일의 감산 전망으로 유가가 3.4% 정도 올라서 그동안의 낙폭을 약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도 3,400달러대로 좀 올랐는데 달러 약세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헬스케어가 좀 약했어요. 일라이 릴리라든가 에브비 또 머크 기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더나와 같은 백신 업체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백신주의 급락은 역시 이제 백신 담당 책임자가 백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인물이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됐다 해서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제약 바이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내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버틱스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비용 증가나 러시아 등의 문제로 매출과 수익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0% 급락을 했고요. 도어대시와 같은 이제 그동안 성장 업체들 중에 대표 주자였는데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7.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팔란티어도 일단은 리포팅은 좋았어요. 실적도 예상을 상회하고 전망치도 좋게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홀로 빅테크가 다 약했는데 홀로 독주해서 64%나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PER도 650배나 되기 때문에 고밸류, 높은 밸류 부담으로 해서 10% 정도, 10% 이상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대정부 매출은 괜찮았는데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매출은 10%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의 균형이 성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이제 명품 업체 중에 루이비통 헤네시가 이제 미국 관세 여파로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공장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했다가 별로 좀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또 특히나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회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낸다 하는 거는 이제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할 장인들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비관적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일단 앞으로 몇 주 동안 내에 이제 중국과 협상의 결과치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중국 증시의 반등에는 원인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반등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소 저항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이제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달러 패권이 그동안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좀 장애물을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NDF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73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정부가 이번에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혹시 이게 이제 관세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거론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시중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변동성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1,370원대까지 내려온 환율을 안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좀 많이 2% 정도 내려왔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 Y를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럽의 극우파를 지지하는 발언들로 해서 비난을 낳음에 따라서 스페인에서 36%,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 그다음에 도이치 등에서 60%, 50%대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포드는 관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좀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는 좀 반등했고요. 미국의 이제 무역 수준은 적자가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관세 전에 뭔가 물건을 수입하려는 미국 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독일의 어떤 연방 그 하원에서 이번에 그 연방에 이제 그 지금 신임 총리로 메르츠 총리 후보가 과반을 당연히 넘어설 줄 알았는데 1차 투표에서는 실패했었어요. 318석이 필요한데 310표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됐는데 2차 투표에서는 그래도 선출이 돼서 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종료가 됐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하원 의원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칩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칩에다가 어디로 가는지 적성 국가로 가는 거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탑재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법안까지도 발의가 됐다. 로이터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다양하게 규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악재를 많이 선반영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역시 이제 미국의 이런 중국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칩을 이번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엔비디아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시는 대로 이제 엔비디아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여기에 위안화도 720위안을 잠깐 하회했었던 아주 강한 폭이었는데 역시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보이는 점은 외국인들의 어떤 이탈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주겠죠. 그러나 또 환율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면 환차익을 이제 실현하려는 매도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ISM 서비스 업종 지수가 바로 이제 그저께 나온 이야기죠. 51.6으로 하락할 줄 알았는데 급반등했어요. 그러나 하위 지수인 물가, 지금 ISM 서비스 물가는 4.2가 급등해서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 PMI 지수의 물가 지수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체결됐는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한번 잠깐 보시면 포스코 표점 SKC, 두산 퓨얼셀, 한미반도체, 이수스페셜티, 신성ENG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는 역시 LG에너지솔루션 7천억, 셀트리온, 포스코 표점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밸류 주식에 대한 잔고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공매도 수량도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여전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여전히 캐즘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의 좀 불확실성으로 해서 계속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새 인공지능 칩에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추구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좀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근데 이제 영리법인으로 가는 걸 포기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펀딩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그 지난번에 스타게이트에 이제 동업자로 나선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300억 달러 규모를 이제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줄지 않겠느냐 우려. 근데 영향은 안 줄 거다 했는데 옵션이 있어요. 100억 달러 정도 줄여서 200억 달러만 출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역시 해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증권주가 호조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죠. 이제 지금 넥스트레이드 우리나라 대체거래소 출범하면서 야간 시장이나 아침 일찍 시장에 우리 이제 봉급 저기 셀러리맨들 또 이제 우리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참 좋은 시간에 어떤 활용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에 조금 더 활기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의 풍파로부터 좀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관세 때문에 증시가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 여파로 성장률이 다운될 가능성으로 해서 역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운용에 따른 평가 차익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부각된 점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한테 긍정적이다. 이런 영향을 이제 증권주 신고가 랠리의 어떤 이제 호재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은행주들은 다소 이제 그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에서는 이제 KB라든가 신한, 하나금융과 같이 그동안 자사주 매수나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은행들의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다소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간밤에 이제 체코 원전에 일단은 5월 7일 그 26조 달하는 이제 체코 쿠바니 원전에 이제 원전 계약을 체결하러 갔던 우리나라 대표단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바로 사인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체코 법원에서 프랑스 전력청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원래는 이의 제기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받아줬어요.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 하겠다 5월 7일에 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관료들과 이제 국회 사절단까지 갔는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예의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전력청이 목리를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바로 직전 지난주 금요일에 5월 7일에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외국인의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거든요. 좀 뉴스가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럽에서 우리나라 공매도에 열심인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원전주가 급등을 한 부분들을 또 유럽발 이런 원전의 다소간의 악재가 이제 물론 이게 무산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진다는 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악용한 공매도가 있었다면 오늘 어떤 형태로 미국의 원전주의 강세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제 큰 풍파가 없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주에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전 계약은 어쨌든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서 6 내지 8주 정도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했죠. 74,000원, 68,000원으로 이거는 이제 HBM의 매출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 다른 부분도 조금 이제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그 모건 스탠리는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빙산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의 우려라든가 공매도의 재개 등으로 많이 밑으로 깔려 있어요. 충분히 쌉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등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만 미국의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수혜를 예상했었는데 항공기, 군용기에 대해서도 MRO 동맹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K항공 후발주자로서 엔진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역량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MRO와 관련된 미국향 긍정적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HD 현대의 이제 자회사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이제 이 33조 원에 달하는 잠수정 이제 신조죠. 새롭게 이제 건조하는 내용의 18척에서 12척 프로젝트에 이제 공동 입찰을 했다. 원팀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제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이번 4월 말까지 좋았는데 10억 달러나 돼서 4월 최대의 실적을 경신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혹시 또 미국의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도 있을 수가 있죠. 그쪽에서 먼저 땡기느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빅3 아마로파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지역적인 리밸런싱, 중국이나 아시아권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지역이 북미나 일본 등으로 이제 이렇게 좀 확산되면서 역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7%, 영업이익이 55%나 증가했다. 화장품 계속 긍정적으로 조정 시에는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어적이기도 하고요. 전력기기 수출도 상당히 좋아서 작년 연간에 이제 9억 4천만 불의 이제 수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2억 8천만 불의 이 지금 상당한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의 대형 변압기의 70%가 지금 노후화돼서 25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를 서두른다. 이게 이제 공급 부족 상태를 고려해서 변압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율 관세를 매기지는 쉽지 않을 것 아닌가. 근데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또 밀어내기로 미국에 또 먼저 수출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접근하는 자세로 담담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변압기 수출이었는데 특히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역시 미국 엘라베마주에 이제 하반기에 1,8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증설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관세를 비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요. 효성중공업도 창원의 이제 변압기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테네시주의 이제 멤피스 공장에 증설을 이제 할 예정이다. 거기다가 LS 일렉트릭도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이제 베스트롭에 생산 연구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 캠퍼스 준공을 하면서 이 빅테크 데이터 센터형으로 전력기구와 이제 배전 시스템의 생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기기는 미국의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 특히 이번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자신의 이제 버크셔 해서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런 이제 일문일답을 했는데 앞으로 유망한 섹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력 설비, 인프라를 지목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상당히 미국의 중장기적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성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산일전기도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도 이번에 두산 비지 이제 그 동박 적층판이죠.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늘어났다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뭐 AI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가볍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앞으로 ROE의 5년 평균을 15% 이상, 그다음에 이제 주조 환원율을 25에서 30% 이상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16%나 급반등을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톡신과 필러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 해서 이제 휴온스나 휴온스 글로벌,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휴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메디톡스도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노년층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출산율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안티에이징 관련 섹터가 화장품과 함께 계속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WHO에서 성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 체중 감량 물질을 사용하는 걸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보도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라파스, D&D 파마텍, 올릭스, 펩트론 등의 이제 강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대비해서
이제 흡수율이 73배나 향상된 또 약물 치료 유지 기간이 하루에서 7일로 상당히 좀 효과가 높은 이런 경구용 치료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직은 조금 이제 뭐 시장이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거래가 정지된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경구용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근데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이제 오르포 글리프론 임상 3상 결과를 내놨죠. 먹는 비만 치료제로서 당도 떨어뜨려주고 40주 만에 평균 체중이 7.9% 감소하는 효과. 그래서 이제 기존의 GLP-1 주사제와 비교해서 안정성의 효능 면에서는 동등 수준인데 하루에 1회 복용으로 주사제용보다 간편하다. 주사 맞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간편하죠. 가격도 아무래도 주사제형이 이제 생산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경구용이 좀 더 저렴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라이 릴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간밤에는 제약주가 미국에서 아까 버틱스 파마슈티컬의 악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백신 관련한 FDA의 관료가 또 이렇게 비친화적인 인물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또 관세를 2주 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 이제 지금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뭐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옵션 만기가 바로 내일이죠. 근데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환율이 좀 내려와 있어서 이제 그동안 실적이 뭐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담담하게 대선 국면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수출 업종은 좀 다소 무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슈퍼 마이크로, 리비안, 루시드 모터,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새벽에 미국 연준의 회의 아마 금리 동결할 게 확실시 되는데 파월 의장의 멘트가 계속 조금 더 매파성일지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양적 긴축은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디즈니나 우버, 그다음에 ARM,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노보노디스크, 유니티 소프트웨어, 도어대시 이런 쪽 도어대시는 이미 나왔죠. 일단 이제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지금 조선업 부활 법안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간이 이미 만료됐던 법안인데 다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법안을 발의를 다시 한번 해서 이 법안은 결국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촉진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 선박을 많이 짓고 운항을 늘리는 게 목표죠.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조금 더 이런 어떤 수혜를 받을 건가에 대한 이제 주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하나오션은 최근에 이 블락딜의 물량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화시스템 등이 관심주로 일단 부각이 된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를 어느 정도는 잠재우는 실적이 나왔죠. 이 부분은 달러 약세가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해외 매출이 비중이 큰 이 빅테크들이 이 달러 약세를 등에 업고 해외 매출이 미국 달러로 환산됐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애플도 실적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조정 압박을 좀 받은 상황이죠. 일단은 지금 미국의 이제 이런 관세 우려는 어느 정도는 풍파를 이겨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완전한 어떤 협상의 어떤 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가 많이 선반영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달러 약세 속에서 이제 빅테크들은 안정세를 좀 어느 정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성장 이슈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 나타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국내외에서 크게 관세의 여파로부터 풍파가 나타나지 않은 쪽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선이나 방산 엔터, 전력 인프라 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되 좀 조정시 이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미용과 헬스케어도 좀 선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니까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변동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임채욱 파트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은 좋은 스마트한 투자의 지혜를 많이 얻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